1407년 겨울 한양의 궁궐 깊은 곳에서 10살 소년 이도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찬 바람이 새어 들어왔고 손에 쥔 책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의 작은 방은 어두웠고 촛불 하나가 흔들리며 희미한 빛을 던졌습니다. 왜 백성들은 이 글을 모를까? 소년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엔 어린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고민이 스며 있었습니다. 궁궐 밖에서 들려오는 백성들의 울음소리가 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날 시장에서 본 한 노파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를 몰라 관아에 호소도 못하고 억울하게 맞았다. 이도는 책을 내려다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자는 너무 어려웠고 백성들은 읽을 수도 쓸 수도 없었습니다. 내가 왕자가 아니라면, 내가 백성이라면. 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고 촛불이 꺼지며 방은 더 깊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어머니의 목소리가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이도야, 내가 백성의 아들이니 그들을 잊지 말아라. 소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 한다. 백성을 위해. 1397년 5월 15일 조선 태조 이성계의 넷째 아들 이방원의 셋째 아들로 이도가 태어났습니다. 그의 집은 한양 중궁, 후일 경복궁이 될 곳이었죠. 하지만 왕자의 삶은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내 이름이 이도라니 길을 뜻한다던가. 어린 이도는 궁궐에서 조용히 자랐습니다. 아버지 이방원은 권력 다툼으로 바빴고 형제들은 서로 경쟁하며 자리를 다투었죠. 이도는 그 소란 속에서 책에 파묻혔습니다. 책 속엔 세상이 있구나. 그의 작은 손은 책장을 넘겼고 눈은 한자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곧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이건 너무 어렵다. 나도 힘든데 백성들은 어떨까? 그의 궁금증은 끝없이 자랐습니다. 어머니 원경왕후는 그런 아들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도야, 내가 책을 좋아하니 언젠가 큰 일을 할 게다. 그 말은 어린 이도의 가슴에 따뜻한 씨앗으로 남았습니다. 이도가 7살이 되던 해 그는 궁궐 밖으로 나갈 기회를 얻었습니다. 아버지 이방원이 시장을 둘러보며 백성들의 삶을 살피러 간 날이었죠. 저기 봐라, 이도야. 저들이 내 백성이다. 이도는 시장에서 처음 백성들을 만났습니다. 땀 흘리는 농부, 물건을 파는 상인, 그리고 울며 호소하는 노파. 관아에서 그를 몰라 쫓겨났어요. 노파의 눈물은 이도의 어린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왜 저들은 그를 모르나요? 이방원은 냉소적으로 대답했습니다. 그건 그들의 운명이다. 백성일 뿐이니까. 하지만 이도는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운명이라니? 그건 불공평해요. 그날 밤 그는 방으로 돌아와 책을 펼쳤습니다. 한자를 읽으며 중얼거렸죠. 이걸 백성들이 어떻게 배우란 거지? 10살이 된 이도는 궁궐 서구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한자를 넘어 백제의 이진문자, 몽골의 파스파 문자까지 찾아 읽었죠. 다른 나라에도 그들만의 글이 있구나. 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어느 날 그는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백성들을 위해 글을 만들면 어떨까요? 원경왕후는 놀라며 웃었습니다. 이도야, 그건 큰 꿈이다. 하지만 내가 왕자가 될지도 모르니 마음껏 꿈꿔보려. 그 말은 이도의 가슴을 뜨겁게 했습니다. 그는 혼자 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입 모양을 따라 글자를 만들면 쉽게 배울 수 있지 않을까? 그는 종이의 입과 혀의 모양을 그리며 중얼거렸습니다. 까, 나, 이렇게 하면 되려나? 어린 손으로 그린 낙서는 훗날 훈민정음의 씨앗이 될 터였습니다. 1408년 이방원이 태종으로 즉위하며 이도의 삶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아버지는 냉혹한 군주였고 형제들을 제거하며 권력을 굳혔죠. 아버지, 왜 형들을 그렇게 하셨어요? 11살 이도가 물었을 때 태종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왕이 되려면 피를 묻혀야 한다. 너도 언젠가 알게 될 게다. 이도는 그 말이 싫었습니다. 그는 백성을 위한 왕이 되고 싶었지 피를 묻히는 왕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버지처럼 안 될 거예요.
그의 반항은 조용했지만 깊었습니다. 태종은 그런 아들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너는 너무 약하다. 이도야. 하지만 이도는 약함이 아니라 다름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책으로 돌아가며 다짐했죠. 내가 왕이 되면 백성을 위해 살 거야. 원경왕후는 이도의 가장 큰 버팀목이었습니다. 어느 날 12살 이도가 어머니에게 말했다. 어머니, 백성들이 그를 알면 세상이 바뀌지 않을까요? 원경왕후는 아들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이도야, 백성의 아픔을 아는 왕이 되려. 내 꿈은 언젠가 꽃을 피울 거야. 그날 밤 이도는 어머니와 함께 별을 보며 약속했습니다. 제가 꼭 백성의 글자를 만들게요. 하지만 그 약속은 곧 시련을 맞았습니다. 1410년 원경왕후가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 이도는 어머니의 무덤 앞에서 울었습니다. 13살 소년의 가슴엔 고독이 깊게 파였지만 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바람을 지키겠어요. 1418년 21살이 된 이도는 세종으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소년 시절의 꿈은 여전히 그의 가슴에 남아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그를 몰라 고통받는 걸 더는 못 보겠어. 그는 책 속에서 시작된 꿈을 현실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내가 글자를 만들 거야. 백성의 글자를. 그 결심은 훈민정음의 시작이었습니다. 소년 이도는 고독 속에서 꿈을 키웠고 왕 세종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싸울 준비를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약속을 지키고 있어요. 그의 눈빛은 단호했고 손은 붓을 쥐었습니다. 1418년 8월 한양 경복궁의 깊은 밤 21살의 젊은 왕 세종은 어전에서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며 그의 그림자를 벽에 길게 드리웠고 손에 쥔 붓은 멈춰 있었습니다. 내 백성들이 내 말을 모른다니. 그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습니다. 왕위에 오른 지 불과 몇 달 세종은 백성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었지만 현실은 그를 짓눌렀습니다. 한자를 모르는 백성들은 억울함을 호소할 수도 없다. 그날 낮 신하들과의 조정회의에서 들은 말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전하, 백성들이 그를 알 필요 없습니다. 그건 나라의 질서를 어지럽힐 뿐입니다. 세종은 책상 위에 펼쳐진 지도를 내려다봤습니다. 그의 손은 부들부들 떨렸고 눈가엔 피로와 고뇌가 쌓여 있었습니다. 내가 왕이라면 왜 그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는 걸까? 그 순간 소년 시절 어머니 원경왕후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백성의 아들이니 그들을 위해 살아야 한다. 세종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내가 글자를 만들어야 한다. 백성이 읽고 쓸 수 있는 글자를. 1418년 세종은 조선의 네 번째 왕으로 했습니다. 그의 나이 21, 소년 시절 책 속에서 키운 백성에 대한 꿈을 이제 현실로 옮길 때였습니다. 내가 왕이 됐으니 백성들의 삶을 바꿀 수 있다. 그는 조정에 나가 신하들에게 선언했습니다. 한자를 모르는 백성들을 위해 새로운 글자를 만들고자 한다. 하지만 그 말은 즉시 폭풍을 일으켰습니다. 신하들은 당황했고 곧 반대가 쏟아졌습니다. 전하, 한자가 조선의 근간입니다. 새로운 글자는 불필요합니다. 세종은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한자는 너무 어렵다. 백성들이 배우지 못하면 억울함을 풀 길이 없다. 하지만 신하들의 반응은 냉소적이었습니다. 백성들이 그를 알면 오히려 소란이 커질 뿐입니다. 세종은 밤마다 고민에 빠졌습니다. 내 꿈이 잘못된 걸까? 그의 건강은 이미 약해져 있었고 눈은 점점 흐려졌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의 얼굴이 떠오를 때마다 그는 다시 결심했습니다. 내가 아니면 누가 이 일을 하겠나? 세종의 꿈은 조정에서 거센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특히 황희, 맹사성 같은 충신들조차 그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죠. 전하, 한자는 선조들이 물려준 유산입니다. 이를 버리면 나라가 흔들립니다. 황희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다른 신하들도 동조했습니다. 백성들이 그를 알면 관리를 비판하고 혼란이 생길 겁니다. 세종은 그들의 말에 반박했습니다. 그를 몰라 고통받는 백성들이 더 큰 문제다. 그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게 나라를 망치는 길이다. 하지만 그의 말은 신하들의 귀에 닿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조정회의에서 한 신하가 소리쳤습니다. 이건 영문화 다름없습니다. 한자를 버리려는 겁니까? 세종은 침묵했습니다. 그의 가슴은 무겁게 내려앉았고 손은 떨렸습니다. 내가 왕인데도 이렇게 무력한가? 세종의 꿈은 조정뿐 아니라 가족에게도 갈등을 낳았습니다. 아버지 태종 이방원은 퇴위했지만 여전히 세종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도야, 내가 무슨 글자를 만든다고? 태종은 세종을 불러 꾸짖었습니다. 한자를 버리면 조선이 망한다. 내가 왕으로서 나라를 지키려면 그런 터무니없는 생각을 버려라. 세종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백성들을 위해 이 길을 가려 합니다. 태종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너는 너무 약하다. 왕은 백성의 아픔에 흔들리면 안 된다. 그 말은 세종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는 방으로 돌아와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아버지가 틀렸다. 백성의 아픔을 모르는 왕이야말로 나라를 망친다. 그날 밤 그는 어머니의 무덤을 떠올리며 다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1420년 세종은 집현전을 설립하고 학자들을 모았습니다. 백성이 쉽게 읽고 쓸 수 있는 글자를 만들라. 그는 직접 글자의 모양을 구상하며 밤을 새웠습니다. 눈병으로 시력이 나빠졌지만 그는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입과 혀의 모양을 본떠야 한다. 그래야 백성들이 익히기 쉬울 것이다. 집현전 학자들은 그의 뜻에 따랐지만 신하들의 반대는 계속됐습니다. 전하, 이건 나라를 어지럽히는 일입니다. 세종은 단호히 말했습니다. 나라를 어지럽히는 건 백성의 고통을 외면하는 너희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강렬했습니다. 그는 홀로 고독과 싸우며 한글 창제의 길을 걸었습니다. 내가 외로워도 백성들이 웃으면 된다. 세종의 집착은 아내 소원왕후에게도 상처를 주었습니다. 어느 날 밤 소원왕후가 세종에게 찾아왔습니다. 전하,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겁니까? 그녀의 눈은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으시잖아요. 아이들은 아버지를 잃을까 두려워합니다. 세종은 고개를 들며 대답했습니다. 왕비, 백성들을 위해 이 일을 해야 하오. 소원왕후는 울며 소리쳤습니다. 백성만 백성입니까? 우리 가족은 어쩌란 말입니까? 세종은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내가 이 일을 끝내면 백성도 우리 아이들도 더 나은 세상에서 살 수 있어. 소원왕후는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전하가 성공하기를 빌 뿐입니다. 그 밤 세종은 홀로 남아 한글 초안을 다듬었습니다. 세종은 신하와 가족의 반대를 뚫고 한글 창제를 밀어붙였습니다. 1443년 훈민정음이 완성됐고 1446년 백성들에게 반포됐습니다. 이제 백성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세종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몸은 이미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그는 고독한 왕의 길을 걸으며 백성에게 글자를 주었고 그 대가로 건강과 가족의 따뜻함을 잃었습니다. 내가 외로웠던 건 백성들의 내일을 위한 것이었다. 40년, 50년을 살아온 우리에게 세종은 말합니다. 반대가 있더라도 옳다고 믿는 길을 가라. 그 길 끝에 누군가의 미소가 기다린다. 1420년 겨울, 경복궁의 깊은 밤, 세종은 집현전의 작은 방에서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촛불 하나가 흔들리며 그의 얼굴을 비췄고 손에 쥔 붓은 잉크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내 백성들이 내 글을 읽을 수 있다면. 그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습니다. 23세 젊은 왕은 창밖으로 새어드는 찬 바람을 느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눈은 이미 흐려져 있었고 몸은 피로로 무거웠습니다. 내가 왕인데도 그들의 고통을 덜지 못하다니. 그날 낮 조정에서 들은 신하들의 말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전하, 새로운 글자는 나라를 어지럽힐 뿐입니다. 세종은 책상 위에 펼쳐진 종이를 내려다봤습니다. 거기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글자들과 나, 다가 어설프게 쓰여 있었습니다. 내가 이 일을 끝내지 못하면 누가 백성을 구하겠나? 그 순간 소년 시절 어머니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이도야, 백성의 아픔을 덜어주려. 세종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내가 고독을 감내하더라도 이 글자를 완성해야 한다. 세종은 왕위에 오른 후 백성들의 고통을 덜기 위해 새로운 글자를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자는 너무 어렵다. 백성들이 배우지 못하면 그들의 목소리는 묻힌다. 그는 집현전을 설립하고 학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백성이 쉽게 읽고 쓸 수 있는 글자를 만들라. 세종은 직접 글자의 모양을 고민했습니다. 그는 입과 혀의 움직임을 관찰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소리를 따라 글자를 만들면 누구나 배울 수 있지 않을까? 그의 손은 종이에 낙서를 그리며 꿈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곧 거센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내가 이 길을 가야 한다고 믿는데 왜 아무도 이해하지 않는 걸까? 세종의 계획은 조정에서 격렬한 반발을 일으켰습니다. 신하들은 한글 창제를 터무니없다고 여겼습니다. 전하, 한자가 조선의 뿌리입니다. 새로운 글자는 불필요합니다. 황희가 단호히 말했고 맹사성은 더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백성들이 글을 알면 나라가 혼란에 빠질 겁니다. 세종은 그들의 말에 반박했습니다. 그를 몰라 억울함을 호소하지 못하는 백성들이야말로 혼란의 씨앗이다. 하지만 신하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한 신하가 소리쳤습니다. 이건 영모입니다. 한자를 버리려는 겁니까? 세종은 침묵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가슴은 무거웠고 손은 책상을 짚으며 떨렸습니다. 내가 왕인데도 이렇게 무력한가? 세종의 집착은 가족에게도 상처를 주었습니다. 소원왕후는 그의 건강을 걱정하며 찾아왔습니다. 전하, 언제까지 이렇게 밤을 새우시겁니까? 그녀의 눈은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으시잖아요. 아이들은 아버지를 잃을까 두려워합니다. 세종은 고개를 들며 대답했습니다. 왕비, 이 글자가 완성되면 백성도 우리 아이들도 더 나은 세상에서 살 수 있어. 소원왕후는 울며 나갔고 세종은 홀로 남았습니다. 태종도 그의 뜻을 반대했습니다. 이도야, 내가 나라를 망치려 하느냐? 세종은 아버지의 차가운 눈빛을 견디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백성을 위해 이 길을 갑니다. 태종은 혀를 찼습니다. 너는 너무 약하다. 세종은 방으로 돌아와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내가 약한 게 아니라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강한 겁니다. 세종은 반대를 무릅쓰고 한글 창제를 밀어붙였습니다. 그는 집현전 학자들과 밤낮 없이 연구했습니다. 입모양을 본떠 자음을, 소리를 따라 모음을 만들자. 그의 눈병은 악화됐고 손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쓰러져도 이 글자는 살아남아야 한다. 신하들은 계속 반대했지만 세종은 단호했습니다. 너희가 반대해도 백성들은 이 글자를 필요로 한다. 1443년 마침내 훈민정음이 완성됐습니다. 세종은 초안을 손에 들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백성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 하지만 그의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내 고독의 대가가 이거라면 충분하다. 1446년 훈민정음이 백성들에게 반포됐습니다. 처음엔 낯설어하던 백성들이 점차 글자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내 이름이 이렇게 쓰이는구나. 한 농부가 손으로 김자를 쓰며 웃었습니다. 아이들은 마을에서 가나다를 외웠고 어머니들은 편지를 썼습니다. 왕이 우리를 위해 글을 만들었다더라. 그 소식이 세종에게 닿았을 때 그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내 고독이 헛되지 않았구나. 하지만 신하들의 반대는 여전했고 그의 건강은 더 나빠졌습니다. 내가 이 일을 끝냈으니 이제 떠날 때가 된 걸까? 세종은 한글을 완성하며 조선에 큰 선물을 남겼습니다. 그의 고독은 백성의 빛이 됐고 그 빛은 오늘까지 이어집니다. 내가 백성의 아픔을 덜고자 했다. 그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40년, 50년을 살아온 우리에게 세종은 말합니다. 고독이 따르더라도 옳다고 믿는 길을 가라. 그 끝에 누군가의 행복이 있다. 1446년 가을, 한양 근처 작은 마을. 한 농부가 손에 든 종이를 떨며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거기엔 서툴게 쓰인 두 글자 김돌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내 이름이구나.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엔 눈물이 맺혔습니다.
50살이 넘도록 한자를 몰라 이름조차 쓰지 못했던 김돌은 처음으로 자신의 존재를 종이에 새겼습니다. 왕이 우리 같은 사람을 위해 글을 만들었다더라. 그의 손이 종이를 쥐며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마을 광장에서는 아이들이 가나다를 외치며 뛰놀았고 어머니들은 서툰 손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내가 글을 안다고? 김돌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웃었습니다. 멀리 경복궁에서 세종은 그 소식을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백성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구나. 그의 얼굴엔 미소가 번졌지만 눈은 이미 희미해져 있었습니다. 1446년 훈민정음이 백성들에게 반포됐습니다. 세종은 집현전에서 완성된 글자를 조정해 발표하며 선언했습니다. 이제 백성들이 글을 배우고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신하들은 여전히 반대했습니다. 전하, 백성들이 글을 알면 나라가 어지러워집니다. 세종은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글을 몰라 고통받는 백성들이야말로 나라를 어지럽힌다. 그는 백성들에게 글자를 가르치기 위해 교서를 내렸습니다. 마을마다 학자들이 파견됐고 간단한 교본이 배포됐습니다. 이 글자는 입모양을 따라 만든 것이니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다. 세종은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건강은 악화되어 있었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내 고독이 이 빛을 만들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한글은 백성들에게 서서히 퍼져갔습니다. 처음엔 낯설어 하던 이들이 점차 글자의 힘을 깨달았습니다. 한양 외곽의 농부 김돌은 마을 학자에게서 글을 배웠습니다. 근 입에서 나는 소리, 하는 열린 소리다. 그는 손으로 글자를 따라 쓰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걸로 관아의 억울함을 쓸 수 있다니. 같은 마을의 어머니 박씨는 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아들아, 집에 잘 가거라.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내가 글을 쓸 줄 알게 되다니. 아이들은 길거리에서 가나다라를 노래처럼 외웠고 시장 상인들은 물건 값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왕이 우리를 위해 이런 걸 만들다니. 백성들의 목소리가 마을마다 울려 퍼졌습니다. 소식이 궁궐에 닿았습니다. 집현전 학자가 세종에게 보고했습니다. 전하, 백성들이 글자를 배우고 있습니다. 농부가 이름을 쓰고 어머니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세종은 눈을 감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내게 들리는구나. 그는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고독을 감내한 이유가 이거였어. 하지만 그의 몸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눈병과 당뇨로 시력은 거의 잃었고 손은 떨렸습니다. 내가 더 살아서 이 모습을 보고 싶구나. 소원왕후가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전하, 백성들이 전하를 잊지 않을 겁니다. 세종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걸로 됐소. 한글의 빛이 백성들에게 퍼졌지만 조정의 반대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전하, 이 글자는 위험합니다. 백성들이 관리를 비판할 겁니다. 황희가 다시 반대했고 다른 신하들도 동조했습니다. 한자를 버리면 조선의 뿌리가 흔들립니다. 세종은 힘겹게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자는 백성의 것이 아니다. 훈민정음이야말로 조선의 미래다. 그는 학자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백성들에게 더 가르쳐라. 이 글자를 지켜라. 신하들은 마지못해 따랐지만 세종의 건강은 더 악화됐습니다. 내가 떠나도 이 빛은 꺼지지 않겠지. 한글은 백성들의 삶을 바꿨습니다. 한 농부는 관아에 탄원서를 썼습니다. 제 땅을 빼앗겼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글을 적었고 관리는 놀라며 읽었습니다. 백성이 글을 쓰다니. 마을 여인은 남편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집에 와서 아이를 봐요. 그 편지는 멀리 전쟁터에 있는 남편에게 닿았고 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아내가 글을 썼구나. 아이들은 학교에서 한글을 배우며 꿈을 키웠습니다. 나도 왕처럼 되고 싶어요. 백성들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세종의 꿈은 현실이 됐습니다. 세종은 한글을 통해 백성들에게 목소리를 주었습니다. 그의 고독은 빛이 됐고 그 빛은 오늘까지 우리를 비춥니다. 내가 백성의 아픔을 덜고자 했다. 그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40년, 50년을 살아온 우리에게 세종은 말합니다. 너의 작은 노력이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다. 포기하지 말라. 여러분, 세종의 빛을 잊지 말아주세요.
쉰셋의 세종은 침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희미해져 창밖에 하늘조차 보이지 않았고 손은 떨며 붓을 쥐지 못했습니다. 내가 백성들을 위해 한 일이 이걸로 끝나는 걸까? 그의 목소리는 작고 갈라졌습니다. 한때 조선을 밝히던 왕은 이제 쇠약한 몸으로 숨을 헐떡였습니다. 방 안엔 침묵이 감돌았고 간신히 들리는 숨소리만이 그의 생명을 알렸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아도 백성들의 목소리는 들린다. 그날 아침 지편전 학자가 전한 소식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전하, 백성들이 훈민정음을 쓰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세종은 힘겹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슴은 무거웠습니다. 내가 이 대가를 치렀다면 그걸로 충분한가? 그 순간 소년 시절 어머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도야, 백성의 아픔을 덜어주려. 세종은 눈을 감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약속을 지켰나요? 세종의 마지막 날들은 한글 창제 이후 급격히 찾아온 건강 악화로 시작됐습니다. 1440년대 후반 그의 눈병은 심해졌고 당뇨로 몸은 쇠약해졌습니다. 눈이 흐려져 글을 읽을 수 없다. 그는 지편전에서 밤을 새우며 한글을 다듬었고 백성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농사법과 의학서를 편찬했습니다. 하지만 그 노력이 그의 몸을 갉아먹었습니다. 내가 더 해야 할 일이 많다. 소원왕후는 그의 곁에서 눈물을 삼켰습니다. 전하, 이제 그만 쉬세요. 몸이 버티지 못합니다. 세종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왕비, 백성들이 아직 고통 속에 있다. 내가 멈추면 누가 그들을 구하겠소? 그의 손은 떨렸고 눈은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내가 고독을 선택한 대가가 이거라면 받아들이겠소. 조정에서도 세종의 건강을 걱정했습니다. 황희가 병석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전하, 이제 그만하십시오. 훈민정음도 완성됐고 백성들도 배우고 있습니다. 세종은 힘겹게 대답했습니다. 황희, 아직 부족하다. 백성들이 그를 통해 목소리를 내는 세상을 더 만들어야 한다. 맹사성도 눈물을 흘리며 간청했습니다. 전하의 몸이 이렇게 됐는데 무엇을 더 하셔야 합니까? 세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죽어도 이 나라가 백성들의 것이 되기를 바란다. 신하들은 그의 뜻을 막을 수 없었고 세종은 마지막 힘을 쥐어짜냈습니다. 백성의 글자를 잃지 않게 하라. 소원왕후와 자식들은 세종의 마지막을 지켰습니다. 소원왕후는 그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전하, 우리를 두고 어디 가시려 합니까? 세종은 희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왕비, 내가 백성들을 위해 살았다면 당신과 아이들도 이해해 주오. 큰아들 문종이양이 눈물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나라를 잘 지키겠습니다. 세종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향아, 백성들을 잊지 말아라. 그들이 내 힘이다. 아이들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울었고 세종은 그들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떠나도 너희가 있으니 괜찮다. 세종의 병석에 백성들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 학자가 마을에서 온 편지를 읽어줬습니다. 전하, 저희가 글을 배워 억울함을 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농부가 쓴 서툰 한글 편지였다. 또 다른 소식은 아이들이 한글로 쓴 노래였습니다. 가나다라, 왕이 준 선물. 세종은 눈을 감고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소리가 내게 닿다니. 그의 얼굴에 평온이 깃들었습니다. 내 고독이 백성들의 빛이 됐다면 그걸로 족하다. 1450년 2월 17일 세종은 마지막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고 얼굴은 평화로웠습니다. 내가 백성의 아픔을 덜었다면. 그의 마지막 말은 끝까지 백성을 향했습니다. 궁궐은 슬픔에 잠겼지만 백성들은 그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세종대왕이 우리를 구했어요. 한 농부가 마을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세종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한글과 백성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세종은 고독의 대가로 목숨을 바쳤지만 그의 한글은 백성들에게 빛을 남겼습니다. 내가 외로웠던 건 백성들의 내일을 위해서였다. 그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40년, 50년을 살아온 우리에게 세종은 말합니다. 고독이 따르더라도 누군가를 위해 헌신하면
그 삶은 의미를 갖는다. 1450년 2월 17일 새벽 경복궁의 병든 방, 세종은 침상에 누워 마지막 숨을 내쉬었습니다. 촛불 하나가 그의 얼굴을 희미하게 비췄고 그 빛은 곧 꺼졌습니다. 내가 백성의 아픔을 덜었기를.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울려 나왔습니다. 53세 왕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고 방 안은 고요에 잠겼습니다. 그 순간 멀리 한양 외곽마을에서 한 농부가 한글로 쓴 편지를 들고 중얼거렸습니다. 왕이 우리를 위해 이 글자를 남겼다더라. 그의 손에 쥔 종이엔 감사합니다라는 글자가 서툴게 적혀 있었습니다. 눈물이 그의 주름진 얼굴을 타고 흘렀습니다. 내가 그를 알게 됐다니. 궁궐의 촛불은 꺼졌지만 백성들의 가슴엔 세종의 빛이 새겨졌습니다. 그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교훈과 감동의 시작이었습니다. 세종은 1397년 한양의 작은 궁에서 이도라는 이름으로 태어났습니다. 소년 시절 그는 책 속에서 백성의 아픔을 알았고 그들을 위해 글자를 만들겠다고 꿈꿨습니다. 백성들이 그를 몰라 고통받는 걸 더는 못 보겠어. 그는 21살에 왕이 됐고 한글 창제를 시작했습니다. 신하들의 반대, 가족의 우려를 뚫고 그는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입과 혀의 모양을 본떠 글자를 만들자 그의 손은 떨렸고 눈은 흐려졌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1443년 훈민정음이 완성됐고 1446년 백성들에게 반포됐습니다. 이제 백성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의 건강은 무너졌고 고독은 깊어졌습니다. 내가 외로웠던 건 백성들의 내일을 위해서였다. 세종의 한글은 백성들의 삶을 바꿨습니다. 농부 김돌은 글을 배워 관아의 억울함을 호소했고 어머니 박씨는 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아들아, 집에 잘 가거라. 아이들은 가나다를 외치며 꿈을 키웠고 상인들은 물건 값을 적었습니다. 왕이 우리를 위해 이런 글자를. 백성들의 목소리가 조선 곳곳에 울려 퍼졌습니다. 세종은 병석에서 그 소식을 들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내 고독이 이 빛을 만들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그의 희생은 백성들에게 평화와 희망을 주었고 한글은 조선의 새로운 뿌리가 됐습니다. 세종의 헌신은 가족에게도 상처를 남겼습니다. 소원왕후는 그의 마지막을 지키며 울었습니다. 전하, 우리를 두고 어디 가세요? 세종은 힘겹게 대답했습니다. 왕비, 내가 백성들을 구했다면 당신도 이해해 주오. 문종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약속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나라를 잘 지키겠습니다. 세종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향아, 백성들을 잊지 말아라. 그의 죽음은 가족에게 슬픔이었지만 백성들에겐 생명이었습니다. 세종의 죽음 후 신하들은 그의 뜻을 되새겼습니다. 황희는 무덤 앞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전하, 우리가 틀렸습니다. 그들은 한글을 반대하며 세종을 외롭게 했지만 이제 백성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훈민정음을 지키겠습니다. 신하들은 세종의 유산을 이어가기로 다짐했고 그의 고독은 조정에도 교훈을 남겼습니다. 전하의 희생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몰랐을 겁니다. 세종의 마지막 날 그는 백성들을 떠올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내가 더 살아서 이 세상을 보고 싶었는데. 그의 손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지만 마음은 백성과 함께였습니다. 내가 떠난 뒤에도 누군가 이 나라를 지키길 바란다. 그의 소망은 한글에 담겼고 백성들은 그를 기억했습니다. 세종대왕이 우리를 구했어요. 마을마다 그의 이름이 울려 퍼졌습니다. 세종대왕은 고독의 대가로 한글을 남겼습니다. 그의 촛불은 꺼졌지만 백성들의 빛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백성의 아픔을 덜고자 했다. 그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40년, 50년을 살아온 우리에게 세종은 말합니다. 외롭고 힘들어도 누군가를 위해 헌신하면 그 삶은 의미를 갖는다. 여러분, 세종의 교훈과 감동을 잊지 말아주세요. 그의 이야기를 더 나누고 싶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